네,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탄핵에 찬성하십니까? 탄핵에 반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지지하시는 입장과 다른 결과가 헌재 선고에 나온다면 그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쇼문입니다. 이번 주가 정말로 중요한 주입니다. 탄핵 정국의 결론이 발표되는 주인데요. 최대 분수령 운명의 한 주. 헌재 결정에 따라 민심의 향방은 과연 어떨까요? 수용일까요? 불복일까요? 오늘 한겨레 신문을 비롯한 여러 조간 신문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헌재 결정이 나의 생각과 다를 경우에 과연 여론조사에 참여한 국민들은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제일 위에 있는 도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10일, 늦어도 13일에는 헌재의 결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정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53.9%의 다수의 의견은 수용 못할 것이다. 그중에서 34%는 절대 수용 못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절반 이상이 불복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반면에 헌재 판단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수용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39.7%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한번 나눠보죠. 먼저 헌재가 탄핵해야 한다. 즉 탄핵 찬성층에게 똑같은 질문을 물었더니 응답률이 갈렸습니다. 62.6%가 탄핵을 찬성하는 62.6%가 만약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헌재의 결정을 수용 못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33.8%는 기각해도 수용할 것이다. 2배 가까운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각을 용인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반면 헌재가 기각을 해야 된다. 탄핵을 반대하는 층에게 똑같은 질문을 물었는데 탄핵해도 수용할 것이다라는 의견은 54.2%. 탄핵하면 헌재의 판단에 수용 못할 것이다. 불복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33.2%로 나왔습니다. 이 두 도표만 놓고 보면 탄핵에 찬성하는 측에서 만약에 헌재의 판단이 우리와 달랐을 경우에 불복한다라는 응답이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손명돈 의원님. 전체적으로도 53.9%는 수용을 못할 것이다. 특히 탄핵 찬성 측에서 기각이 나오면 62.6%가 수용을 못할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오늘 이게 조사가 한겨레 신문이죠. 예. 예. 그래서 한겨레 신문은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탄핵 찬성 쪽에 보도를 많이 했는데 일단 조사 기관에 따라서 이 불복 여론조사 수치가 조금 다르다는 거 먼저 전제를 하고 싶습니다.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3.9%가 불복하겠다고 나왔고 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려갑니다. 44% 정도인데. 44%. 예, 어찌됐든 뭐 기관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 신문들을 보면은 이거 이렇게 불복 여론이 높아가지고 우리나라 법치 기반이 이렇게 허약하다 개탄하는 목소리가 많던데 물론 그런 점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 불복의 여론의 민심이 뭐냐, 왜 이렇게 불복 여론이 높으냐. 이 62.6% 불복의 어떤 기저에는 그러니까 60%를 하고 할 수 없고 이제 40 내지 53% 그 안인 것 같은데 그 불복의 기저에는 저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좀 불만이 섞여 있다. 불만. 예, 예를 들면 특검의 수사가 좀 과잉이었다. 예. 또 헌재의 심리가 좀 졸속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 또 심지어 부정확한 언론 보도까지 이게 과연 사실 보도냐. 굉장히 불만과 어떤 균형 감각을 상실했다는 반대 여론이 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에서 어떤 이 법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기에는 국민적 공감대의 설득력이 좀 부족했다는 걸 반영하는 수치 같고요. 이 불복의 또 수치를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젊은 층하고 노년층이 약간 달라집니다. 젊은 층에서 높고 또 50대, 60대 넘어가면 좀 낮아지고. 예. 아까도 보면은 세대 차이가 탄핵 찬성 기각 응답층이 좀 세대 차이가 많이 반영이 되는데 그렇군요. 그 과정에서 혹시 기각이 되면은 나는 정말 여기에 반발하겠다. 이런 젊은 층의 심리가 또 불복에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반영이 됐군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고 해서 그게 마치 행동화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걱정을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불복이라는 거는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 내가 승복하지 않는다는 심리적인 반응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복이 정말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우리가 승복을 꼭 해야 된다. 국민들이 왜 국민을 탓하는 거는 전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국민들도 불복하지만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일 거고 이것이 갑자기 행동화돼가지고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어떤 심리적 반응에 대한 여론조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태호 시장님, 많은 분들이 걱정하기론 아니 53.9%가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헌재 결정에 불복을 해? 그러면 계속 촛불과 태극기 들고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하고 뭔가 행동으로 불복하겠다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직접 불복하는 행동에 나서시겠습니까라고 물어봤다면은 전 이 수치가 전반적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한 세 가지 층위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기관마다 탄핵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한 찬성이 73, 반대가 한 21인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도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복의 심리는 양측이 다 과정에 대해서 불만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핵에 반대하는 측은 헌재라든지 특검에 대한 불만이 있고 탄핵에 찬성하는 측은 왜 대통령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지?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이런 건 논리적이지 않지 않나? 라는 데 대한 이제 과정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재밌는 것이 찬성 측하고 반대 측에서의 수용에 대한 비율이에요. 지금은 이제 반대 측이 아주 뜨거운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찬성 측에서 불수용 의사가 높다는 거죠. 탄핵이 이제 기각될 경우에는 정말 이건 용납 못한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탄핵 반대층에서는 불수용이 33, 수용이 54인데 이건 저는 이 차이라고 봅니다.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많이 잘못했지. 최순실도 잘못하고 대통령도 능력이 부족하지. 하지만 이걸 꼭 탄핵까지 가야 할 건가? 라는 분들은 아마 수용 쪽일 거예요. 그런 분들은 수용이다.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대통령처럼 깨끗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김문수 전 지사라든지 김평우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은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가 아니라 대통령 지금까지 있는 대통령 중에 제일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역산을 해보면은 탄핵 반대가 21% 정도인데 거기서 33이면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전체 한 7% 정도, 7, 8% 정도는 우리 대통령은 제일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수용 못한다로 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른 여론조사는 어떨까요? 질문인데 한겨레 신문이 역시 실시한 건데 다른 질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여론조사. 탄핵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75.7%,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18.6%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박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에 사법 처리에 대한 어찌 보면 조금은 이른감이 없지 않는 이 질문에 대해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되 요건이 되면 구속해야 된다. 67.8%, 불구속이 17.6%, 검찰 수사 중단이 9.5% 이렇게 나왔는데요. 김병민 의원님, 10일 아니면 13일에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에 헌재가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대해서 이 여론조사 묻고 있네요. 최종 선고 날짜가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아마 10일이 됐든 13일이 됐든 그 전 한 3일 정도 전에는 헌재가 날짜를 미리 가르쳐줄 거라는 겁니다. 언제는 선고할지. 그러니까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은 빠르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선고가 언제 나올지에 대한 날짜를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0일이냐 13일이냐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냐 없냐 얘기를 하지만 굳이 한 가지 날짜를 선택하자면 13일의 날짜를 선택할 것 같아요. 13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불복 여론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여전히 하야하든 남아있다고 보지만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지 않고 최종적인 선고 결과가 가게 된다면 10일은 금요일이고 13일은 월요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10일 금요일에 만약에 선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절반 정도가 여기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정적으로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물리적인 행복으로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꽤나 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중에 있는 사람까지도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라고 하는 과격한 발언까지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선고를 하게 되는데 그게 만약에 인용이 된다. 그럼 그 바로 있는 토요일의 집회에서는 굉장한 난리가 날 수 있는 상황들이 바로 다음날 있는 거니까 감정적으로 격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월요일에 선고가 되게 된다면
사실상 그나마 평일이기 때문에 바로 화요일에 모든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쫓아나오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조금 진정하고 예.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이 있다. 시간적 여유를 좀 가질 수 예. 있다는 측면 때문에 굳이 한 날짜를 선택하자면 13일이 아닐까 싶고 10일이 되더라도 마지막 부탁하고 싶은 거는 예. 여기 나와 있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고요. 예.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들끓는 마음들이 헌재의 최종적인 선고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저는 어느 정도 좀 진정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어찌됐든 어떤 정치적 의식과 수준이 상당하다. 그런 믿음인데요. 10일이냐 13일이냐 중에서 13일을 택했는데 요거 한번 점쳐보죠. 송강훈 변호사님. 10일이 헌재가 선고를 할 것인가? 13일을 선고 날짜로 잡을 것인가? 이정미 권한대행의 임기는 13일까지입니다. 저는 9대1이라고 생각해요. 9대1. 90%는 10일이죠. 10일에 할 것이다. 네. 예. 제가 이정미 대행의 입장이면 저는 10일 날 선고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요? 네. 왜냐면은 13일 날 퇴임과 동시에 결정 선고하고 퇴임하면 이거는 또 지금 탄핵 기각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구실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어떤 구실이요? 어떻게 퇴임하는 날 선고를 하느냐? 그러면 퇴임과 동시에 일단 물러나야 되니까 이게 선고에 효력이 있느냐? 기타 등등 그 얘기거리가 꽤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지금 그분들 주장이 왜 8명 갖고 심판하느냐? 9명을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각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또 국회에서 13가지 모았는데 그걸 한 가지로 좁혀서 하면 그것도 또 각하라고 얘기해요. 저는 도저히 이해도 못할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많은 국민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런 논란을 잠재우는 방법은 며칠일까요? 당연히 10일이죠. 예. 그리고 제가 10일하고 13일에 하나 또 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만약에 10일 날 선고가 된다면 저는 일치가 될 것 같아요. 10일에. 예. 8명 재판관이 전부 다 합치된 의견으로 인용할 것 같고. 예. 만약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13일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배경은 아무래도 꽤 진통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13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아직 합의가 안 되거나. 예. 합의가 안 되거나 하여튼 내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 여러 가지 설득 작업이든지 기타 여러 가지 평의와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13일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일부 반대가 탄핵 그 기각을 그 뜻하는 그 의견이 한두 개 있을 수 있겠죠. 예.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예. 10일이냐 13일이냐 이 날짜에 대한 통보는 이르면 내일쯤 헌재가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일 도지코쇼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칼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본부에 늦게 도착한 이유가 정부 청사 앞에서 교통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헌재에 의견을 제출했다가 말을 바꿨다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대본에 가겠다고 얘기를 했던 게 3시인데 도착했던 시간이 당일 오후 5시 15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도대체 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왜 2시간 이상 지체됐느냐 이런 그 궁금증들이 상당히 많았던 그러게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실마리라고 대리인단들이 그 동영상을 제출했는데 당시 사고가 났다. 예. 근데 헌재에서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사고가 아니라 그 막혀있던 어떤 차량을 그냥 견인해가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네, 대리인단 측이 헌재에 제출한 영상이 바로 이 화면인데요. 이거 뭐 교통사고 난 거 아닙니까? 이거가 교통사고 난 게 아니라 그냥 견인하는 장면이었는데 본인들은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일단 제출을 했고요. 예. 여기 대해서 헌재가 이건 아니다. 당신들 주장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길막이라고 하죠, 우리. 그렇죠. 길을 네. 막은 차를 견인한 것뿐이다. 네, 그랬더니 당장 대리인단 측에서 이건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우리가 그 부분을 수정해서 내겠다. 다만 차량을 빼기 위해서 시간이 지체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리인단 측이 애초에 한 차량이 중대본 정문을 돌진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헌재 측에 얘기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차량이 사고가 난 것과 이게 견인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저것을 제대로 대리인단 측에서 확인하지 않고 저렇게 냈다는 것도 참 믿기 어렵고요. 그렇죠. 차량이 만약에 돌진했다면 네. 이건 이제 보통 큰일이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대통령이나 총리들 이제 가는 거 보면은 뭐 신호 같은 거 다 경찰들이 조절을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갑니다. 예전에 제가 총리실 출입할 때 당시
정 총리였는데, 예. 정세 총리였는데 신호등 같은 경우를 다 그냥 터줍니다. 그래서 웬만한 지방 거리도 거의 그 절반 이상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고가 났다고 한들 2시간 이상 지체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뭐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대리인단 측에서 저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김병무 의원님 이게 뭐 네. 차량이 정문으로 뭐 돌진을 해서 야, 이 대통령이 가고 싶어도 저것 때문에 지연이 돼서 못 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대리인단이 왜 이런 주장을 펼쳤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내용들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를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되면 그중에 한 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부분들일 텐데 일단은 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충분히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지금 서면으로라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각자 변론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의 합치된 의견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저 영상을 제출하면서 주장했던 변호인이 의견이 있을 건데 이거 또 다른 변호사는 또 몰랐을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상황. 누가 한 명이 예.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옆에서 한 15명 정도 되는 변호인단이 있으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경우에 한 명 한 명이 이것들을 체크하고 점검해 준다면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건데 뭐 각자 변론이기 때문에 누가 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실수가 있어도 막을 수 있는 재량이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 건데요. 예. 앞서 이제 나왔지만 결국은 저런 사소한 건에 대한 문제보다는 헌법재판관들의 마지막 고민은 결국 이 유죄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대통령직을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만 보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지까지 죄냐 아니냐의 다툼에 대한 여지가 있는 거를 가지고 선고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 세월호 7시간 같은 경우도 이게 죄가 있냐 없냐에 대한 팽팽한 찬반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빼고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대신 정호성 비서관과 박근혜 대통령의 통화 녹취록이 나왔던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유죄로 추정되는 부분들이 진짜 대통령직을 파면할 수 있을 것이냐를 중점적으로 따지게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저런 논란들에 대해서는 좀 뒤로 빼고 예. 최대한 선고를 하는 평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차량 추돌 사고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늦게 도축했다라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해명은 사실과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헌재가 지금쯤 어떤 결론 쪽으로 마음을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정미 권한대행의 표정을 보면 그 속마음을 한번 엿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에 이정미 재판관이 달라졌다, 이런 관찰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두 장의 사진 준비했습니다. 왼쪽이 비포, 오른쪽이 애프터, 여러분들 보실 텐데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밝은색 외투를 입다가 최근에 저렇게 어두운 톤을 입게 됐다. 그리고 부스스한 헤어스타일에서 상당히 단정하게 머리를 매만졌다.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뀌어 보인다. 헌재를 출입하는 취재 기자가 현장에서 느낀 것을 이렇게 기사로 썼는데요. 영상으로 저희가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밝은 톤에서 어두운 톤으로 바뀌었고 머리도 조금 더 단정하게 매만진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단정해졌다. 뭔가 단호해졌다.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탄핵을 인용한다는 건지 기각한다는 건지까지는 저희가 추측까지는 그것까지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재 일각과 헌재 관계자에 대해서 저희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왜 이정미 대행의 분위기가 바뀌었을까? 헌재 분위기는 무엇일까? 헌재 일각, 이 권한대행이 마치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아마도 방향을 정한 것 같은 모습이다. 이 부분 대단한 분이에요. 헤어스타일 보고 저걸 말하다니요. 헌재 관계자는요,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민 시선이 온통 헌재에 쏠려 있는 만큼 그렇군요, 한치의 흐트러진 모습도 보여선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 이겁니다. 저는 후자는 100%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얼마 전에 이제 특검이 만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도들이 쏟아졌는데 골프, 술 다 엄금이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회식을 처음으로 했다. 그런 보도들도 나왔잖아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저는 그런 비슷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것 같아요.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괜히 뭐 약간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다가는 반대쪽이든 찬성 쪽이든한테서 뭐 무슨 욕을 먹겠습니까? 그런 건 최대한 삼가자. 그리고 어느 쪽으로 할지 마음을 굳혔다. 그건 하나만한 당연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쯤은 마음을 굳혀야죠. 그렇죠. 지금 며칠 안 남았으니까 예. 마음을 굳혔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도 n분의 1일 따름이거든요. 네. 뭐 동수일 때는
소장이 정한다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정미 재판관의 특별한 마음의 뭐 굳힘이 어떤 결과를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정말 중요한 것처럼 보도를 해드렸군요. 아마도 지금은 헌재 재판관들 마음의 결론은 서야 했을 시점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허무영 논설위원님, 탄핵이든 기각이든 이번 주 금요일 혹은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국민에 대해서 지금쯤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아까도 우리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일주일을 앞두고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제일 궁금하게 여기실 게 과연 인용이 될 거냐 기각이 될 거냐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걸 텐데 그래서 좀 브리핑을 드리는 마음으로 전문가들한테 좀 이렇게 기사에 나간 것들 또 제가 물어본 것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취재를 해보셨군요. 네,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지금 그러니까 인용 기각에서 이제 쟁점 사안이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아까 우리 김 의원 말씀 잘하셨는데 그 위법성,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률 위반은 인정이 되지만 그게 과연 사표를 내게 할 만큼 직무를 정지시킬 만큼의 그 중대한 사안이냐 이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004년도에 우리가 이제 어떤 판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판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도 있었고 또 측근비리 혐의, 부정부패 그것도 있었고 경제와 국정 파탄 이 세 가지가 탄핵소추안 발의가 됐습니다. 근데 그 재판부에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법문란 혐의가 없다. 그리고 어떤 측근비리 문제는 뭐 취임 전의 문제여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정치적 무능이나 어떤 정책 결정상의 잘못만 가지고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를 탄핵 심판 여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래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 관저에서 출근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이런 게 과연 국정 운영의 성실성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 기준에 비춰보면 그거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헌법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약간 인용이 우세해요. 네, 지금 여론조사나 기사에 난 걸 보면. 근데 탄핵 인용이 될 것이다. 인용이 될 것이라는 게 좀 모의 시뮬레이션도 어디 신문에 났던데 인용이 우세하기는 한데 또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여론을 좀 들여다보면 과연 지금 그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이런 그 어떤 혐의가 명확한 재판 결과가 최종까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과연 인용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경론이 있을 수 있다. 경론이 반대 여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지금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기각이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인용이 되려면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는 더 심한 어떤 국익을 해치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쟁점이 되는 게 뇌물죄 여부거든요. 과연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편취해서 이런 어떤 사적인 이익을 가져가려고 했느냐. 그 과정에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지만 역시 뇌물을 준 사람조차도 이게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 판결이 아직 안 나온 최종심까지 안 나온 상황에서 그럼 과연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걸 물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을 가진 헌법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저는 이제 전하는 입장이고 어떤 결론적으로 뭐가 됐다 안 됐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모든 여론조사 80%는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쟁점들이 많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까지 어느 쪽으로 나올지 긴장은 늦춰서 안 된다. 뭐 이런 내부 분위기로 보여요. 허 의원님 표현이 조금 제가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전달하신 것 같은데,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고 지금 사건을 제가 아주 쉽게 비교를 하면은, 사건의 크기가 노무현 사건 때는 골프공이에요. 지금은 농구공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배 더 크죠. 그 큰 이유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때 특검이 있을까요? 지금은 특검이에요. 그때 몇 명이 구속됐을까요? 구속이 없거든요. 지금은 몇십 명 구속돼 있죠. 그다음에 그렇게 역사상 구속한 데는 이정 회장이 뇌물 공범으로 하고 그 피의자가 대통령이에요. 유죄 확정이 안 됐는데 웬 탄핵이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언제 유죄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 한 2, 3년 걸립니다. 그때 탄핵할까요? 탄핵은 우리도 알고 헌법재판소가 가르쳐줬잖아요. 형사재판이 아니다. 업무에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그거 갖고 정치적인 심판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모르긴 몰라도 저는 99.9%죠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돼야
한국이 제대로 가고 이 위기 속에서 그야말로 또 좋은 기회가 오는 겁니다. 이건 제 소망이기도 하지만 제가 법률가의 그 공정한 시각을 갖고 봐도 아무리 봐도 그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저쪽은 없어요. 대통령 쪽은. 우리는 그거를 이제 기억할 겁니다. 예. 탄핵이 인용된 뒤에 그때 우리는 어떤 주장을 했을까를 보면은 나는 굉장히 우스운 일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 10일 아니면 13일에 어찌됐든 헌재가 결론을 내릴 겁니다. 특검 얘기 나와서 자연스럽게 특검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검이 오늘 오후 2시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수사 결과 안에는 최순실 씨와 모친 임선희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구입해줬다. 이런 결론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서 전혀 사실무근이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